캠페인별 성과 탭을 보시면 이 캠페인이 어떤 상태이고 얼마를 벌어다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뭐다? 안 좋은 캠페인이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안 좋은 캠페인을 발견했다면요, 그 캠페인 누른 다음에 캠페인별 상품 성과 탭으로 옮겨가 보세요. 그럼 그 캠페인 안에서도 어떤 상품이 안 좋은지 바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상품만 끄세요. 근데 뭐가 좀 애매해, 어떤 것도 섣불리 끄기가 어렵다, 그러면 최후 수단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 옆에 있는 캠페인별 키워드 성과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캠페인에 어떤 키워드가 이득이 되고 어떤 키워드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확인이 돼요. 그럼 그 키워드를 제외하세요. 간단하죠. 환율이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친 널뛰기까지 하고 있죠. 해운비 CBM당 최소 10% 이상 올랐습니다. 화물 물류비도 올랐고요. 비닐, 박스, 부자재 가격 다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서 만원에 수입하던 물건 곱하기 몇 해야 돼요? 270? 300? 어쨌건 확실한 건요, 우리 상품 원가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 판매가는 올리셨어요? 못 올리셨을 겁니다. 올리면 안 팔리니까요.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팔 때마다 마진이 조용히 깎이고 있는 건데 그게 얼마인지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말 못하시는 분들 제 생각에 못해도 10명 중에 9명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셔야 해요. 오늘 이거 끝까지 보고 가세요. 그래, 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첫째, 매일매일 수익 보고를 받으실 겁니다. 둘째, 매일, 매주, 매월 AI가 대표님 현재 상태랑 광고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드릴 거예요. 셋째, 내 상품 원가를 실시간으로 변동을 해서 반영을 해드릴 겁니다. 넷째, 이 원가를요, 쿠팡, 네이버 등 모든 플랫폼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해드릴 거예요. 핸드폰으로 되냐고요? 네, 돼요. 쿠폰이나 무프 같은 것도 반영이 되냐고요? 네, 자동으로 매일매일 반영이 되죠. 어차피 원가 그거 내가 매번 계산해서 시스템에 반영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대표님들 장부에 수입할 때마다 기록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거 자체를 제 시스템에서 하세요. 원가가 수입 기록대로 계산되고 자동으로 반영될 겁니다. 얼른 일어나셔서 셀러들의 아지트 쓰세요. 제가 만들었지만요, 진짜 잘 만들었고 또 실제 셀러인 제가 만든 만큼 셀러 대표님들이 뭘 원하시는지 명확히 알고 있어요. 이건 말 안 해도 되죠. 잘 가입하시면 돼요. 지금 준비 중인 다른 시스템들과 다 연동이 될 거니까 미리미리 가입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미리 가입하신 분들께는 분명한 혜택이 있을 겁니다. 판매처 로그인 설정 메뉴로 가시면요, 쇼핑몰을 등록할 수 있어요. 쿠팡, 네이버, 카페24 탭이 보이시죠? 근데 지금은 네이버까지만 해놨고요. 카페24가 그 다음 차례, 그 다음은 뭘 해보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쿠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해요. 쇼핑몰명 넣고 쿠팡 로그인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은 다음 쇼핑몰 등록 누르세요. 그러면 등록한 쇼핑몰 목록에 이렇게 등록한 내용이 보일 겁니다. 그럼 여기 인증하기 버튼 한번 누르시고 기다리시면 돼요. 인증번호 넣으라고 화면에 뜰 거예요. 그거 넣고 쿠팡이랑 연결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인증 완료로 뜰 겁니다. 그럼 연동 끝이에요. 네이버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여기 적어둔 네이버 연동 가이드 보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래 순서라면 내 상품 등록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이 또 기다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쿠팡 데이터부터 수집을 해보죠. 쿠팡 데이터 수집은 총 4개를 진행을 해요. 상품 수집, 판매 광고 수집, 프로모션 수집, 무료 프로모션 수집. 이렇게요. 근데 이거 상품 수집 빼고는 다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도 처음에 한 번은 또 누르고 싶어 하시니까 어차피 딸깍인데 한번 보여드리자 싶어서요. 첫 번째로 쿠팡 상품 수집 메뉴를 보시면요, 여기 초록색 상품 수집 버튼 누르세요. 그럼 대표님 상품을 전부 다 가져올 거예요. 로켓그로스 반품 상품도 가져오고요, 수수료, 수수료율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상품 카테고리별로 크기별로 수수료가 다 다른데 대충 10.8%에 뭐 한 4,000원 이렇게 퉁치는 분들 아직 있으시죠? 그러지 말고 셀러 아지트에서 딸깍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쿠팡 판매 광고 수집 화면으로 가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아까 쇼핑몰 등록한 순간부터 사실 매일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옛날에 판매한 것들도 다 땡겨와서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욕심쟁이 같이. 그래서 열어드렸어요. 가져오고 싶은 날짜를 여기 선택하시고요, 판매 광고 수집 이 버튼 딸깍 하시면 돼요. 이 기능은 제 서버에 부하를 너무 많이 주는 기능이라 곧 사라질 수도 있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거라서 욕심쟁이 대표님들은 미리 쟁여두세요. 세 번째로 쿠팡 프로모션 수집 버튼 누르러 가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동 구역이라서 안 해도 돼요. 근데 해봐도 돼요. 내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대표님이 지금까지 발급한 쿠폰이 모두 다 들어옵니다. 어떤 상품에 얼마의 쿠폰이 적용됐는지 바로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쿠팡 프로모션 수집 버튼이에요. 동일하죠. 그냥 다 딸깍이에요. 딸깍딸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차감 내역을 기록해 드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쿠팡 판매할 때 쿠폰 자동 차감되고 반품되면 자동으로 쿠폰까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수익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다들 못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이쯤 되면 진짜 좀 판매해 보신 분들은 와, 이 시스템 이거 미쳤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죠? 방금까지 해서 쿠팡 데이터는 전부 준비가 됐고요. 그래서 순수익은 언제 할 수 있는데? 라고 물으시겠죠. 이제 대표님들 상품 원가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원가를 알아야 순수익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원가를 입력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 소고기 먹어도 되나? 아침에 딱 결정을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 스큐 관리 메뉴로 갈게요. 스큐 추가 버튼을 누르고요. 필수적인 것들만 먼저 빠르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멀리 보실 분들은 전부 다 입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국인이다 보니까 필수만 딱 2개 입력해보죠. 첫 번째는 스큐명, 두 번째는 사용자 정의 원가 이렇게요.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건 한 번에 하나씩 내 스큐를 등록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엑셀로 일괄로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최초 원가 등록 양식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습니다. 이렇게 열리는데요. 제가 셋째 행에 예시를 뒀는데 이거는 지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A열에 내 스큐를 작성을 하시고요. 내 원가를 넣어주세요. 그 뒤로는 마찬가지로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원가 관리, 수입 및 물류 관리를 하시려면 HS 코드, 관세율, 카톤 가로 세로 높이, 그 카톤에 몇 개의 상품이 적재되는지 한 카톤당 수량까지는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는 엑셀을 저장하시고 화면에서 엑셀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방금 작성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면 내 스큐가 쭉 등록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셨죠. 첫 번째는 스큐가 뭐예요? 이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스큐는 내가 관리하는 상품의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쿠팡에 커플 반지를 판다고 해보죠. 그럼 중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반지를 사올 거잖아요. 남자 반지 1000개, 여자 반지 1000개, 반지 케이스 1000개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커플 반지 세트 1000개, 반지 케이스 1000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풀세트로 커플 반지 및 케이스 세트 1000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 스큐는 남자 반지, 여자 반지, 반지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커플 반지 세트, 반지 케이스일 수도 있고 아예 커플 반지 및 케이스 세트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내가 쿠팡에 반팔 티셔츠를 판다고 해보죠. 그럼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사이즈 3개 각각의 스큐가 될 거고요. 여기에 색상까지 더 있다고 하면 화이트 스몰, 미디움, 라지, 블랙 스몰, 미디움, 라지 이런 식으로 스큐가 늘어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 스큐라는 최소 단위로 상품이라는 가치를 만들거든요. 스큐랑 동일하게 단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게 뭐 달라? 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잘 파시는 분들은요, 이런 최소 단위의 스큐를 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요. 위에서 예를 든 티셔츠도 쿠팡에 화이트 한 장 이렇게 팔아서는 잘 안 팔리기도 하고 경쟁도 안 되죠. 그런데 화이트 S 5종 세트, 화이트 M 2장, 블랙 M 2장 세트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매량도, 판매 금액도, 판매이익도 늘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원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 바로 이렇게 관리를 해요. 스큐 단위로 잘게 쪼개서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상품 구성을 만들어도 쉽게 원가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쉽죠? 어렵나요? 미래를 생각을 하면 스큐 단위를 잘 쪼개 놓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큐 단위라는 게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인 거거든요. 애초에 나는 쿠팡에 등록한 상품이랑 내가 관리하는 단위가 완전 일치한다. 그러면 쿠팡에 등록된 상품들 전부 다운받으셔서요. 위에 알려드린 엑셀 파일에다가 상품명 넣으시고 그 옆에 원가 올리면 돼요. 갑자기 다시 간단해지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걸 거예요. 스큐명이랑 상품 원가는 입력을 했는데 그 나머지는 뭐죠? 중요한 것들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HS 코드랑 관세율. 이거는 수입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죠? 셀러들의 아지트 시스템의 핵심이 순수익 계산이지만요.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수입장부 기록이거든요. 내 상품이 어떤 관세 코드로 얼마의 관세를 물면서 통관되나 이런 거 다 관리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계산해야 제대로 된 원가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가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카톤 규격 및 수량,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표님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1CBM당 얼마냐, 이게 다 카톤 규격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 원가에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내 상품이 카톤 하나당 몇 개가 들어가고 그 카톤의 크기는 얼마인지를 적는 거예요. 그래야 내 CBM이 얼마고 그게 어떻게 원가에 연동되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카톤이 뭐냐? 내 상품을 가득 채운 큰 박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12개들이 한 박스를 큰 상자에 20개씩 담는다고 하면 1카톤은 20개의 상품으로 가득 찬 박스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밑에 상품 크기라고 있는데 이거는 소규모 대표님들을 위해 만들어 둔 거예요. 카톤 단위 수입을 항상 권장을 하지만요, 너무 소량이거나 크기가 너무 작은 상품들은 카톤까지 못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품 하나의 치수를 재서 넣으면 돼요. 그럼 그걸로 CBM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상품 일련 번호는 대표님들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일련 번호가 있을 거예요. 그거 넣으시면 되고요.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동으로 저희가 부여해 드릴 거거든요. 상품 소싱 링크는요, 지금은 뭐 즐겨찾기 하시든 어디 적어놓든 이렇게 관리하실 텐데요, 저희 시스템에 넣고 관리하시라고 만들어뒀어요. 안 넣으셔도 돼요. 서브 일련 번호, 서브 상품명은 안 쓰셔도 됩니다. 시스템을 이중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둔 건데 뭐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궁금한 사항은 이걸 겁니다. 실시간으로 원가 연동 된다고 했잖아. 이건 그냥 또 원가 내가 집어넣는 거네? 환율이고 뭐고 어떻게 반영한다는 거지? 맞아요. 지금까지 등록한 것 가지고는 반영을 못하죠. 사용자 정의 원가에 입력한 값이 고정이 돼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시간으로 연동되는지 지금부터 더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등록하죠. 자, 택배비 설정부터 해요. 간단하니까요. 셀러들의 아지트 시스템에서는 택배비를 따로 등록해서 관리를 해요. 뭐 안 하셔도 돼요. 안 하면 그냥 3,000원으로 자동 처리될 겁니다. 이 택배비는요, 우리가 고객한테 보내는 택배 비용, 그러니까 우리의 원가 계산에 녹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나는 그로스만 한다?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나는 네이버도 하고 쿠팡유행도 하고 카페24도 하고 다른 플랫폼도 한다? 그러면 택배비가 원가에 녹아 들어가야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택배사랑 계약을 할 때 1000건 이상 2,50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택배비 정산 받아보면 상품 크기에 따라 금액이 막 천차만별이에요. 반품 비용은 또 다른 기준이고 어떤 때는 내가 보낸 상품이 택배사 시스템에서 크기나 무게 때문에 금액이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놓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마다 내가 택배사에 낸 돈이 얼마고 내가 보낸 택배 건수가 얼마다라고 입력을 하면 그 달의 평균 택배비로 상품 원가에 녹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내 택배비가 의외로 고정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요. 아니, 나는 3PL 쓰는데 그럼 어떻게 해? 마찬가지죠. 택배사 대신 3PL에 입금한 금액이랑 발송한 택배 건수를 딱 넣으세요. 그러면 한 건당 택배 비용, 3PL 비용이 계산돼서 원가에 녹아 들어갑니다. 나는 모르겠고 그냥 2,500원 할래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고정 택배비에 2,500원으로 입력하세요. 그럼 그냥 대표님이 원하는 대로 2,500원으로 계산됩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제 순이익 확인하셔야죠. 쿠팡 통계 대시모드 메뉴로 들어갑니다. 미매핑 상품이 있다고 팝업이 뜨죠. 여기서 내 쿠팡 상품이랑 내가 원가를 등록한 내 SKU를 매핑을 해줄 겁니다. 매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상품 매핑 화면이 나오고요. 상품명과 옵션명을 확인하셔서 내가 앞서 등록한 SKU랑 1대1 또는 1대 다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다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쿠팡의 상품명은 커플 반지 세트 단일 옵션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SKU를 남자 반지 1개, 여자 반지 1개, 반지 케이스 1개 이렇게 총 3개의 SKU를 매칭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매핑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순수익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해요. 한번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동일한 상품이 판매될 때는 자동으로 수익 계산이 돌아가게 돼요. 아까 욕심쟁이 대표님들 한 번에 1년치씩 당겨오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거 매핑하느라 피똥 쌉니다. 제가 그렇게 피똥 쌌거든요. 제 시스템인데 제가 매핑만 거의 일주일 걸려서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번에 1년치 막 이렇게 땡겨오기보다는요, 천천히 지금 팔리는 상품부터 소소하게 먼저 매핑하시길 권해드려요. 작은 일은 쉽게 할 수 있는데 큰 일은 시작도 못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문득 든 생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가 부자재도 하나의 SKU로 등록하면 원가 계산이 더 명확해지겠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나 상품 포장할 때 크라프트지, 브랜드 상자, 비닐값, 뽁뽁이값 이런 것들도 다 넣고 싶은데 쉽지 않겠지 했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SKU 등록하고 그 상품에 이런 부자재들도 다 매핑하세요. 그러려고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필드 설정이랑 데이터 재계산 버튼 보이시죠? 필드 설정 같은 경우는 아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누구에게는 전부 필요한데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보시라고 넣어둔 기능이에요. 모든 화면에 다 있으니까 알아서 잘 설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데이터 재계산 버튼은요, 대표님들이 매일 이 시스템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매핑도 늦을 수 있고 택배비도 늦게 입력했을 수 있고 늦는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스템은 매일매일 데이터를 가져와서 계산을 해두거든요. 그럼 그 계산을 바꿔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한 번씩 누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거 예전값 반영이 안 됐으니까 새로 계산해줘 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뷰로 보세요. 날짜별로 수익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상품 옵션별로 수익을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버튼들만 눌러주면 돼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광고, 애증의 쿠팡 광고. 저도 그렇지만 이제 쿠팡에서 판매하신 지 오래된 분들은 광고에 달관하셨을 거예요. 그냥 남으면 좋은 광고, 안 남으면 버리는 광고, 이 정도일 것 같지만요. 여전히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드렸어요. 매출 성장 광고랑 신규 고객 광고, 이렇게 두 가지가 연동이 돼 있고요. 쿠팡 광고 대시보드는 오로지 광고 데이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순수익을 이 화면에서 보고 이거 순수익 맞네 안 맞네 하시면 안 돼요. 순수익은 아까 보셨던 통계 대시보드나 앞으로 말씀드릴 쿠팡 CEO AI 리포트에서 보셔야 합니다. 자, 이 화면은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캠페인별 성과 탭을 보시면 이 캠페인이 어떤 상태이고 얼마를 벌어다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뭐다? 안 좋은 캠페인이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안 좋은 캠페인을 발견했다면요, 그 캠페인 누른 다음에 캠페인별 상품 성과 탭으로 옮겨가 보세요. 그럼 그 캠페인 안에서도 어떤 상품이 안 좋은지 바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 상품만 끄세요. 근데 뭐가 좀 애매해. 어떤 것도 섣불리 끄기가 어렵다. 그러면 최후수단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 옆에 있는 캠페인별 키워드 성과 들어가 보세요. 그럼 그 캠페인에 어떤 키워드가 이득이 되고 어떤 키워드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확인이 돼요. 그럼 그 키워드를 제외하세요. 간단하죠? 자, 이쯤에서 적어도 미쳤다 정도라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니면 하트라도 좀 눌러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가입도 안 하고 있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이걸 보여드릴게요. 또 이게 우리가 한 회사의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럼 디테일한 건 모르겠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좀 딱 정리해서 못 가져와? 하고 싶잖아요. 사실 전 그러려고 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 하세요 하고 떠먹여 드리려고요. AI 경영 분석을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대표님 사업이 어떤지,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 AI가 검토하고 알려드려요. 물론 최종 판단은 대표님의 몫이지만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AI랑 대화도 좀 해보셔도 되고, 할 일을 진행하고 할 일 목록에서 체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이쯤이면 쓰셔야죠.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건, 이게 아직 제가 무료로 모든 기능을 풀고 있다 보니까 AI 사용을 위한 API 키 등록은 직접 하셔야 돼요. 첫 일주일은 제가 제공을 해드리지만 이후부터는 직접 대표님 API 키를 등록을 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 등록은 마지막 하단에 프로필 누르시면요, AI 설정 화면이 있어요. 거기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 분석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각화된 그래프를 보면서 이렇게 내 사업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걸 딱 한눈에 알아보실 수도 있죠. 매출, 이익 트렌드, 광고 효율, 매출 구성, 상품 수익성 등을 보시면서 말이에요. 일주, 월 단위로 보실 수도 있고 전일, 전주, 전월이랑 바로 한눈에 비교도 가능하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고 보여드려도 한번 해보시는 것만 못하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오래전이긴 하지만 예전 유튜브에서도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제 강의 때도 항상 강조하는 그 영역. 우리 상품의 원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 시스템 테스트하면서 제 지인 대표님들, 그러니까 이미 한 경지들 하시는 고수 대표님들한테 이 시스템 테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항상 묻는 것들이 있어요. 너도 뭐 그냥 원가 놓고 대충 끼워 맞추는 시스템 아니야? 너도 역시 이런 건 안 되지? 라는 겉보기식 시스템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 같은 걸 넣어서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이걸로 이제 수입 원정이나 관세 분배, 물류비 처리도 할 수 있겠네? 이 질문 하나에 사실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너는 수입 서류를 볼 줄 아냐? 관세 개념 이해하냐? 수입 전차는 잘 아냐?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 상품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저한테 이거 물은 거죠. 너 진짜 잘 알고 만든 거야?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 시스템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수입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내가 수입할 물건을 그 물건 판매국가에서 사는 거, 그리고 그 물건을 싣고 내가 판매하려는 지역으로 가져오는 거. 첫 번째가 매입이고요. 두 번째가 입고입니다. 사실 이건 수입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죠. 우리가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어와도 결국에는 똑같아요. 도매상의 물건을 사는 것이 매입이고 그 물건을 가져오는 게 입고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로 메뉴를 나눴습니다. 내가 중국에서 또는 도매처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작성하는 매입 등록, 그리고 그 구매한 물건을 배로 또는 택배로 항공으로 가져오고 나서 작성하는 입고 관리. 이 두 가지를 매번 수입 사입할 때마다 저희 샐러드리 아지트 시스템에서 작성을 하세요. 그럼 대표님의 SQ에 대한 매입 입고 기록이 쌓이고요. 그게 대표님의 SQ에 대한 원가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저기 앞에서 말씀드리려 했던 세 번째 질문의 답이에요. 사용자 정의 원가를 입력하고 넘어갔던 건 이 매입 등록이랑 입고 관리를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엑셀 수익 계산 파일처럼 사용하실 분들을 위한 버전을 만들어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매입 등록에 내 SQ의 수입 또는 사입 기록을 작성을 하시고요. 입고 관리에 그 SQ들이 어떤 물류 비용을 쓰면서 들어왔는지를 작성을 하시면 그게 각각의 SQ의 원가로 실시간 업데이트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임시로 작성했던 이 사용자 정의 원가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돼요. 여기까지 듣고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대표님은 이미 이 시스템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제껏 엑셀로 꾸역꾸역 관리하던 걸 시스템이 해준다는데 그것도 그냥 바로 휴대폰으로 가계부 쓰듯이 작성하면 원가 관리까지 다 된다는데 안 쓸 수가 없죠.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다? 그럼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쓰세요. 간단하게 쓰셔도 충분히 놀라실 거니까요. 근데 시점이 올 거예요. 아, 이건 거 좀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 어디 없나? 나 혼자 이거 다 관리하기는 너무 힘든데? 그러면서 찾다 보면 이미 샐러드리 아지트에 있다는 거 알고 기절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미리 다시 말씀드릴게요. 매입 등록, 입고 관리 이 두 메뉴는요, 제가 그리고 고수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영역이지만요, 아직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아예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빠르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시라고 쭉쭉 말씀드릴게요. 사용 방법도 간단해요. 어려워 보이지만 이미 대표님들은 몸으로 한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라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매입 등록 화면으로 가면 새로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어디에서 어떤 걸 얼마치 매입할 거냐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가볍게 쓰시면 돼요. 며칠 날 어떤 업체에서 어떤 통화로 어떤 상품을 얼마에 몇 개 샀다. 그리고 그 물건을 우리 배대지까지 보내려고 중국 내 물류 비용을 얼마를 줬고 팔레트로 포장해 달라고 했더니 팔레트 비용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매입했을 때 내가 그 제조사에 준 돈은 실제 한국 돈으로 얼마였더라. 이때 만약 그 SKU를 등록할 때 카톤 정보나 상품 크기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입력하라고 뜰 거예요. 이때는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품을 CBM 단위로 수입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안 쓰시면 안 쓰시는 대로 계산이 되긴 해뒀지만 그렇게 조금씩 원가가 부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쓰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입력을 하고 저장을 하면요, 내가 매입한 매입 내역이 한 줄 생성이 돼요. 그리고 상태는 대기로 뜰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매입하기로 했는데 아직 내 물건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조사에서 상품 생산을 완료하고 물건을 배대지로 보내주겠죠? 그러면 그 배대지에서는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저희 사업장으로 발송을 해줄 겁니다. 그럼 세관을 거치고 어느 날 저희 사업장에 상품이 도착하겠죠. 그럼 그때 입고 관리 메뉴에서 입고 처리를 하세요. 새로 추가 버튼을 누르면 BL 넘버를 입력할수록 돼 있어요. 이미 수입 서류를 받으셨을 거고 거기 보면 BL 번호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샐러드리 아지트 시스템에 자동으로 번호를 따줄 겁니다. 그리고 수입자명을 넣으시고요. 이건 수입자명이 여러 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내가 어떤 사업자로 수입을 했더라 따지는 날이 오는 거 아시죠? 그때를 위해서 잘 작성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는 미입고 매입 상품 불러오기를 누르세요. 그럼 아까 우리가 잡아놓은 매입 목록이 쭈루룩 뜰 겁니다. 매입은 다른 날에 여러 개 했지만 물류 비용을 아끼려고 한 번에 배대지에 몰아가지고 받으시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들어 둔 거예요. 이번에 같이 들어온 물건 모두를 한 번에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매입 1000개 했는데 제조사에서 이번에 500개만 보낸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올 때마다 물류비는 다른데
이걸 어떻게 또 쪼개서 원가를 반영하지 하고 골머리 한 번씩은 다들 썩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물건 수량만 딱 적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번에 이 BL로 들어온 물건만 딱 선택될 겁니다. 남은 물량은 여전히 매입 상태로 남고요. 그리고는 아래쪽에 수입 물류 비용을 작성하세요. 이런 수입 물류 서류에 적힌 대로 빠짐없이 작성하시면 돼요. 해상 운임,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용, 핸들링비, DOP, 부가세, 관세사비,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컨테이너비, 한국 내에서 운송하는 화물 운송비, 사람을 불렀다면 그 사람 인건비까지 다 작성하시고요. 옆을 보면 관세를 입력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선 총 관세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상품의 관세율이 입력이 돼 있다면 그 관세율대로 배분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관세율을 모르겠거나 귀찮다 하시면 총액으로 배분 버튼 눌러서 넘어가셔도 돼요. 이것도 아까 카톤 입력이랑 마찬가지로 HS 코드랑 관세율을 내 SKU 등록 시점에 미리 작성했다면 쉽게 넘어가지겠지만 막상 닥쳐서 하려면 또 이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미리 잘 작성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직접 입력 부분에는 또 다른 필요 비용들이 있을 수 있어서 만들어 둔 거고요. 혹시나 대충 작성하고 싶으신 대표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몰아 적으시라고 만들어 둔 곳입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이미 이 입고 관리 메뉴를 쓰실 정도라면 비용을 몰아서 관리하는 분은 없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만요. 그리고는 최종 확정 및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번에 입고한 이 SKU들은 새로운 원가를 실시간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이 입고될 때마다 새로운 원가를 가지게 될 거고요. 이 원가들은 최근 3개월 원가 평균으로 계산돼서 내 순수익을 계산하는 원가가 될 거예요. 어떠세요?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사실 실제로 해보시면 오래 걸리지도 않고 생각보다 쉬우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잠깐 투자해서 매일 아침 리포트 받으면서 CEO 할 건지, 아직 사원 대리처럼 매일 울면서 엑셀 정리할 건지, 선택은 대표님들 자유예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시스템 안에 1대1 문의로 남겨주셔도 되고 제 오픈 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방어는 셀러들의 아지트에 맡기고요. 더 중요한 공격하러 가세요.